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위 1% 선물 실전 마스터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선물을 갖다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기초 과정과 그 다음에 중급, 그 다음에 상급 과정까지 거쳐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제가 꼭 필요한 컨텐츠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기초 과정입니다. 예, 초급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물을 갖다가 이해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선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혹은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선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일단 선물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선물 매매의 장점. 그러면 왜 자꾸 선물을 매매하라고 하는지 선물 매매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장점이 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거기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단점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선물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선물 매매 시 지켜야 할 원칙,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선물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매매를 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깡통을 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상위 20%, 15% 정도만 수익이 나고 나머지는 다 손실이 납니다.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확률상으로 따져보면 50대 50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주포의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선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매수가 많이 나오고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물량이 갑자기 쏟아질 수는 있지만 이슈에 따라서 그것도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칙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선물은 상당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원칙만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실수를 하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매매 시 접근 순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물을 한다 그러면은 계좌 투고 그냥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 목욕탕에 들어가도 발가락부터 담그잖아요. 그쵸? 발가락 담그고, 그 다음에, 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는 것처럼 선물 매매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선물 매매는 앞으로 1년 뒤에도 열리고, 2년 뒤에도 열리고, 10년 뒤에도 열립니다. 선물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점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들어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초급 과정입니다. 요거는 한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고, 요 원칙 같은 경우는 따로 어디다 복사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급 과정입니다. 자, 중급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HTS를 갖다가 이해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HTS를 갖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HTS를 갖다가 잘 못 사용하시면 뭐가 불편하냐면 실수를 하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S, 여러분들이 키움증권을 쓰시던 어떠한 증권사 거를 쓰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매매가 편한 그런 HTS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HTS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신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사드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드 신호가 있습니다. 즉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매수 화살표가 나오고요. 매수는 빨간색이죠. 매수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 신호에. 그 다음에 매도 신호는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드 차트를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이 사드 차트는 실제 제가 오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픈은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고 그러면 항상 보실 수 있게 해드려요. 그러면 신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선물. 자, 국내 선물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해외 선물을 먼저 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나는 해외 선물을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한 두세 가지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지금 진짜 오르는구나,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선물,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내 선물이 속도가 한 30km다. 그러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빠를 때는 한 40km.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국내 선물부터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국내 선물만 하시라고 합니다. 국내 선물은 예전에는 야간에도 했어요. 야간에도 이제 해외 선물처럼 야간에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하죠. 야간에는 요즘은 해외 선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간에만, 국내 선물은 주간, 즉, 낮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주간에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중국 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중급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급 과정, 고급 과정이겠죠. 자,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해외 선물도, 차트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드 신호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드 신호를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오일 이벤트, 그 다음에 나스닥 이벤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여러 가지 이제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 나오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요 이벤트 매매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트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뭐 정고를 돌파하는 패턴,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하는 패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젓가락 패턴 등등등.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특히 큰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다음 패턴, 이러한 패턴 같이 익히면 이 과정은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선물에 대한 겁도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손실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드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차트를 잘 이용을 해서 과정을 다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남들처럼 뭐 짧은 시간 내내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일당 채우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선물 실전 마스터 과정 오프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급 첫 번째 시간 선물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일 종목으로 가장 비싼 주식이다. 단일 종목으로 가장 비싼 종목이다. 단일 종목으로 가장 비싼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은 매수와 매도가 있다. 요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선물은 개수로 매매를 한다.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죠. 선물은 개수로 매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해를 많이 사는 게 선물과 옵션을 갖다가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물과 옵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은 단일 종목으로 가장 비싼 주식이다. 자, 여러분들이 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코스피 200에서 파생된 파생 상품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외우지 마세요. 자, 선물은 코스피, 코스피 200에서 200 종목, 코스피 200 종목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파생 상품이다. 파생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생 상품은 이게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파생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코스피 200이 예전에 처음 선물을 만들 때 10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얼마 전에 이제 400을 돌파를 했죠. 400도 돌파를 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물의 가격은 계속 변하지만 일단은 100에서 시작을 한 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때 처음 생성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쭉 진행 중입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2016년인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한 피당, 그러니까 1피에 우리가 1피에 50만원이었어요. 원래 선물이 1피에 50만원이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피에 25만원으로 바꿨습니다. 아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25만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파생, 그러니까 선물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선물을 더 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비싼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식 단일 종목으로 해서 가장 비싼 주식이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2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편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주식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250만원대에서 액면 분할을 했죠. 그죠? 액면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5만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8만원대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5만원대 250만원이었으니까 8만원이 되면 400만원 정도 되겠죠. 지금 현재 가격은 대충 4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빼면 지금 제일 비싼 주식이 여기에 보면 LG생활건강이 150만원, 그 다음에 뭐 NC, LG화학, 물론 뭐 액면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현재 가장 주식이 비싼 게 150만원 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선물의 한 개의 가격은 원래 얼마일까요? 자, 가격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400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400 곱하기 25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딱 얼마예요? 1억이에요. 한 개 가격이 1억입니다. 그런데 한 개 가격이 1억이고요. 비트코인처럼 나눠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억 원이 있어야지 이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하겠죠. 그래서 곱하기 0.15 약 1,500만 원만 있으면 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1,500만 원만 있으면 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1,500만 원이 다 있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매매를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1,500만 원 너무 비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금액보다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이 가격에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물을 갖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 이게 억이죠. 그죠? 약 24조. 그죠? 24조 원어치를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매매가 늘었는데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작년만 하더라도 뭐 5조, 6조 이 정도뿐이 매매를 안 했거든요. 진짜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은 약 24조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증권사들이 막 영업이익이 막 최고가를 치죠.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요 정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4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는 3조, 4조 요 정도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또 뭐죠? 동학개미 운동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선물은 지금 현재 얼마를 매매하고 있느냐? 46조. 그죠? 46조. 여기에 보면 뭐 70조도 있는데 예전서부터 꾸준히 40조는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30조, 40조씩 꾸준하게 매매를 했던 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르고 떨어지곤 하지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뭐 예전에 뭐 지금 있던 회사, 우량한 회사 중에서 지금 망한 회사들 많죠. 그런데 이 선물은 절대 망하지 않는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쭉 매매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은 단일 종목. 선물 코스피 200 딱 한 종목이에요. 그쵸? 코스피 200 한 종목입니다. 물론 주식 선물이 있긴 하지만 주식 선물을 안 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선물은 단일 종목으로 가장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선물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고 뭐 몇 월마다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물은 단일 종목으로 가장 비싼 주식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선물은 매수와 매도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매도라는 거. 매수가 있다? 뭐가 매수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주식이랑 똑같아요. 예,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매수와 매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선물은 매수와 매도가 있다. 그럼 매수는 뭐 주식과 똑같고 매도는 어떤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은요. 예, 주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주식은 자, 단방향성입니다. 단방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단방향이에요. 단방향은 자, 주식은 내가 5,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5,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6,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0원 수익이죠. 한 주당. 그 다음에 얘가 4,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주당 마이너스죠. 뭐 이런 건 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단방향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5,000원에 매수를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이게 무조건 올라야지 수익입니다. 공매도도 있는데요. 공매도는 우리 안 하잖아요. 그쵸? 공매도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공매도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주매매랑 공매도 이런 거는 빼고 실제적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5,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오르면 수익, 떨어지면 손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선물은 이렇습니다. 선물은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자, 매수는 내가 만약에 매수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401이 됐어요. 401이면 1P가 수익이 됐죠. 그러면 25만원이 플러스 돼서 수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25만원 수익이에요. 만약에 얘가 매수를 했는데 399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5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1P 단위로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1P에는 약 20틱이 있습니다. 20틱. 우리가 주식에서 한 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선물에는 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틱당 움직임이 나올 때 12,500원씩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똑같아요. 주식이랑 내가 400에 매수해서 올라서 401이 됐어. 그러면 25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P가 돼서 399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25만원. 끝이에요. 자, 이거는 주식은, 선물에서 매수는 주식이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매도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도는 아까 400에 매도를 쳤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올라가지고 401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5만원이에요. 얘가 만약에 399가 됐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25만원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매도를 친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선물이 올라가 버리면 1P가 올라온 거잖아요. 1P가 올라오면 오히려 손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빠져. 그러면 플러스 25만원이다. 그래서 수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배워라. 시장 꼭지고 하방으로 떨어질 것이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의를 해드리면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하면, 이날 코스피죠.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이날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찍고 빠진 이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국내 선물이 최고가를 찍고 떨어진 날, 이날 개인이 6조 정도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6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때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개인이 순매수로 4조를 순매수를 했어요. 4조를 순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이 빠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빠질 거다. 시장이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도 지금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위에 최고점을 찍었던 요 꼭지 여기에 개인만 약 19조 원이 물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량주에 전체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서 약 19조가 여기 지금 물려 있어요. 이 19조가 풀려서 수익이 나려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돈이 들어와야지 수익이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시장이 안 좋아질 겁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아요. 선물이 계속 빠집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바로 이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우리가 주식을 하잖아요.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지금 계속 좋았잖아요. 그죠? 시장이 오르면 여러분들한테는 주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시장이 빠지면, 시장이 하락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선물, 매도를 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 상승폭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타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만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선물의 변동성은 저가랑 고가를 딱 보면, 저가랑 고가를 보면 약 10포인트 정도, 10p 정도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냐. 자, 시장이 오를 때는 주식도 하고 선물 매수를 해라. 그게 훨씬 더 돈이 되더라. 주식을 하지만 주식도 하고 선물도 하세요. 주식은 이슈 있는 거 하시면 되고요. 선물 매수는 우량주 산다 생각하고 선물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빠질 때는 무조건 선물 매도입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무조건 선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락장에 돈 버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죠. 주식을 단타를 못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물을 매도만 치면 그냥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날도 지금 고점에서 고가가 310이고 3100이고요.
여긴 선물이구나. 선물로 가야죠. 자, 선물 420부터 지금 404까지 빠졌으면 16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16포인트. 16포인트면 이 고점, 최고점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빠진 게 얼마냐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해드릴게요. 16포인트 곱하기 25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400만원. 한 계약 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쳤으면 400만원이 수익이에요. 대박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 대박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물을 갖다가 매도를 쳤으면 400만원이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고 앞으로 이제 더 빠질 것 같죠? 지금 미국장 빠지는 거 보니까 미국장 빠지니까 더 빠질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은 선물 매도로 해서 계속 빠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에는 매수는 주식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매도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물의 2의 세 번째 시간, 선물은 개수로 매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은 개수로 매매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한 계약이 얼마? 한 계약에 1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하려면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물론 이보다 더 적은 금액, 예, 아주 적은 금액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꼭 1,5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없는 사람도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00만원, 뭐 혹은 100만원, 아니면 500만원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100만원 달러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를 들면 나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내가 100만원치 사고 싶다. 그러면 100만원치 사고, 아니면 내가 500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500주를 사겠습니다.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단위가 아니고요. 개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한 계약, 두 계약, 예, 두 계약, 세 계약, 네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라는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물론 뭐 나는 뭐 몇십억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그러면 뭐 10계약도 할 수 있겠죠. 10계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선물을 갖다가 한 계약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2계약을 하든 3계약을 하든 4계약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같은 경우 국선을 갖다가 저 같은 경우는 4계약을 매매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선 같은 경우는 국선이랑 오일은 예, 4계약을 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해성 같은 경우 나스닥 그 다음에 항생은 2계약만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계약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냥 4주, 2주, 주식으로 얘기하면 4주, 2주만 매매를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뭐 10주 하고 싶다. 처음에 10주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금방 깡통찹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한 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2계약도 하지 마세요. 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한 5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계약을 해서 얘가 1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계약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안 지킬 분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깨지는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계약수를 여러 개를 할 수 있어. 돈을 넣어보니까 뭐 계약을 갖다가 뭐 4개, 5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4계약, 5계약 하다가 순식간에 깡통 차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 계약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깨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 계약으로 하셔야 돼요. 한 계약 한 종목, 한 계약 한 종목만 하시는 겁니다. 2종목 연속해서 하지도 마세요. 나중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물은 평생 열립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 계약을 하다 깡통도 차고, 그래서 처음에 한 계약으로 시작했다가 2계약 하다가 3계약 하다가 지금 4계약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8년 걸렸습니다. 8년까지는 안 겠다. 한 4년, 요게 해가지고 한 3년인가 4년 걸렸어요. 4계약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급하게 해가지고 깡통 차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을 때 다 계약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무조건 한 계약이에요.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몇 억 버신 다음에 그 다음에 2계약, 3계약, 4계약 늘리시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렇지만 지금 처음 단계는 무조건 한 계약. 실전 매매할 때도 한 계약. 모의 투자할 때도 한 계약. 모의 투자할 때 여러 계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의 투자할 의미가 없어요. 모의 투자도 반드시 한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은 금액 단위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개수로 매매를 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물은 개수로 매매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물에 의해 4번째 시간 선물과 옵션은 다르다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HTS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물 옵션, 선/옵 주문. 이게 선물 옵션 주문이라는 거예요. 키움증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선물과 옵션은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다 보다. 혹은 어떤 분들은 선물과 옵션은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선물 옵션 하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물과 옵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가 주식에서 파생이 돼서 선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옵션이라는 거는 선물을 갖다가 기본가로 해가지고 만든 또 다른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옵션을 갖다가 프리미엄을 갖다가 매매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옵션은 알려고도 하지 말고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딱 어디까지만 하시면 되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주식은 좋아요. 선물은 괜찮아요. 왜? 선물은 우리가 등가법칙이라고 해서 거의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합니다. 즉, 선물은 여기서 그냥 오르는 거와 떨어지는 게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확률상으로 보면 50%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50%. 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 2200 종목 정도 되거든요. 2500 종목 중에서 하루 종일 오르는 게 100 종목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종목이 안 되는 거 여기서 확률상으로 따져봤을 때 약 5%의 확률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종목을 눈 감고 딱 샀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승하는 종목, 즉 요 정도면 100 종목이면 하루에 한 5%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하루에 5% 이상 올라온 종목을 잡을 확률은 5% 이내예요. 그런데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물은 매수랑 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상으로 보면 50%예요. 근데 옵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콜옵션, 풋옵션 있죠. 그 다음에 콜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죠. 풋도 매수와
매수와 매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콜을 갖다가 매수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풋도 매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랑 매수랑 매도랑 비대칭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뭐 옵션으로 돈 벌었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돈 벌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버는 사람은 많이 벌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깡통을 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옵션 얘기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옵션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은 알지도 보지도 말자. 옵션은 알지도 보지도 말자. 선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물은 아주 정당한 게임입니다. 자, 딱 중간부터 시작해서 대칭이에요. 45도입니다. 자, 내가 매수를 한다.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1P가 올라오면 그냥 25만원이 수익이에요. 2P가 올라오면 50만원 수익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P면 마이너스 25만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면 마이너스 50만원. 아니 정확해요. 이렇게 해서 등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만약에 매수를 했다 수익이 나면 무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도 무한 손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한테는 손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틱 이내에서 저희는 손절이 되기 때문에 손절을 잡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나면 그냥 15만원, 12만원, 13만원 그 정도 손실을 보는 거고 수익이 나면 무한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매매겠죠. 옵션은 이렇지 않아요.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선물과 옵션은 완전히 다르다. 왜 다르냐?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선물이랑 옵션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선물이랑 옵션이랑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물과 옵션은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옵션은 파생 상품이긴 하지만 아예 관심도 끊자. 매매도 아예 하지 말자. 딱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선물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이렇게 알려준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선물하면 망한다는데요. 자, 옵션 하면 망합니다. 옵션은 저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BMW를 사거나 벤츠나 BMW 사거나 아니면 한강 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옵션은 절대 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알려고 그러지도 말자. 여러분들은 딱 선물까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선물과 옵션은 다르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세요. 자, 선물 오케이. 선물까지 오케이. 옵션 노. 절대 네버 알려고 그러지도 마세요.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